3D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게임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지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비기너 게임 부산 김대규 PD입니다. 문화 그러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이제는 하나의 문화뿐만 아니라 선도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업으로 게임을 빼놓고는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예전에 생각하면 뭐 논다라는 개념에서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모든 것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복합 형태의 비즈니스로 이제 자리를 벌써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산대학교 아트앤테크놀리지 대학 게임 VR학부의 임상국 교수님과 김태환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릴 때는 저는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벽돌 깨기 그러고 나서 갸라가까지가 저희가 했던 게임인데 그렇죠. 추억의 게임.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게임의 히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사실 게임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그렇죠.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어릴 때 그러면 SPC1000 그래가지고 베이직 언어를 쓰는 거기부터 그걸 가지고 막 프레이밍을 해가지고 막 삼각형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프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베이직 언어 했던 게 사실 그게 사실 초창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최초는 사실 50년대 후반쯤에 이렇게 나온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그 테니스 게임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상용화는 이제 그 70년대부터 아타리사에서 만든 그렇죠. 컴퓨터 뭐 스페이스라는 그 슈팅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70년대 후반서부터 타이토사의 인베이더라는 갤러그 게임이 전신인 게임이 있거든요. 역시 어렵네요.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갤러그 이런 것들이 흥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기판 게임이라고 하죠. 오락실 기판 그렇죠. 게임. 기판이 80년대 후반기에 PC가 많이 이제 보급이 많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쯤에 방금 아까 설명했던 SPC 네. 관련된 그 제품들이 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접어들 때 그때 이제 PC 게임의 전성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그때 유명한 어떤 삼국지라든지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이 스타크래프트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PC가 보급에도 좀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그 후반쯤이죠. 이렇게 온라인이 갑자기 급하게 보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나 아니면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보급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모바일 환경에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서 모바일 게임이 시작됐다가 2000년 중반에 스마트폰. 저도 어릴 적에 집에서 가정용 게임기 닌텐도가 있었거든요. 닌텐도, 네. 그 어릴 때라면 몇 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생 그때쯤. 하긴 뭐 그렇게 했다고 네. 20대면은 네. 닌텐도가요. 사실 그 가정용 게임에 보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근데 그거에 더불어서 흥행한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슈퍼마리오 3. 그쵸. 지금도 사실은 네, 많이 지금도 하죠. 재밌죠. 네. 그 이후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젤다의 전설 3. 제일 다녔어요. 네, 그 두 가지를 좀. 저는 이제 닌텐도 게임이 우리한테도 되게 이런 게 참 좋다라고 생각해 보면 닌텐도 가지고 우리가 운동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즈 같은 거라든지 운동. 그냥 네. 은근히 거의 운동도 많이 네.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헬스케어 쪽 넘어 그런 상상도 못했죠. 네. 오히려 그거 자체 프로그래밍이 그대로 지금 맞습니다. 헬스장에서도 맞습니다. 많이 네. 활용을 하는 게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네. 지금 말로만 듣던 것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잠깐 이제 영상을 보면서 네, 예. 하시는 분들은 옛날 생각 많이 네, 나실 그렇죠. 거예요. 추억의 그러면 게임들이. 시청자분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 time, 8.75 seconds.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90년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암흑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게임은 나쁘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왜냐면 지금의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 다 또 게임을 저에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유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세대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일 끝나면 바로 갔던 우리 동지들이 네. 집에 가서 너 게임 하지 마. 그러면서 그 아빠는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막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지금 방금 말하는 이제 그 순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하시는 순작용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지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게임의 순기능이 사실은 즐거움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교육용 컨텐츠도 이렇게 순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쵸. 딱딱한 공부를 뭔가 퀴즈 풀듯이 나가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닌텐도 위 같은 경우에 그렇죠.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운동하면 네. 재미가 없는데 그 게임을 통해서 뭔가 운동력을 극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순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골프를 좀 좋아해서 가끔씩 이제 그 스크린 골프를 좀 치거든요. 스크린 골프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다 게임이잖아요. 게임 거기서부터 나온 게 실질적으로 운동이 되는 거. 효과 긍정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쵸. 업체에서도 그런 게임 실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 예. 요즘 세대들을 미디어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스마트폰 만지면서 그러니까. 태어난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 개념에서 지금의 이제 게임 문화는 하나의 그냥 단순한 놀이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게임의 역사를 아주 흥미롭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네. 플랫폼의 기반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디바이스라고 네, 하죠. 예. 네, 네, 그게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왔나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 기판 게임 이후에 이제 네. PC 게임의 전성 시대가 오거든요. 그쵸. PC가 많이 보급되는 가장 기여하는 것도 사실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게임이 심시티라든지 삼국지 시리즈 뭐 이런 게임들이 한 해 되게 기반이 돼서 플랫폼 확산에 좀 그 많은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모바일 게임이 나오면서 모바일 게임에서도 뭐 다양한 막 게임들이 출시가 됐고요. 스마트폰 요새 우리가 즐기고 있잖아요. 그런 순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플랫폼이 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초가 되면서 21세기 넘어오면서 아주 이제 급변을 합니다. VR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차원이 공간 아닌 속에 있다. 공간에서 네. 이제 이런 게 그렇게 되는 어떤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욕구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 분야를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디바이스가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던 방식에서 키보드라는 게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판을 치면서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 자판이 사실 컨트롤러라고 하는 양손에 쥐는 그렇죠. 어떤 네. 형태가 되고 무선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가 화면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있지만 근데 그 모니터가 4:3 비율에서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눈으로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가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사실은 현실이 됐죠. 그래서 사실 시야라고 하는 인지적인 관점에서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안에서 좌표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비트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아바타가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그래요. 복합적인 공간 형태의 내가 스스로의 주인공으로 그냥 그 자리에 놓여지게 되는 순간이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저도 좀 찾아다닌 게 있는데 몽케포스트? 포켓몬 거요? 포켓몬고. 포켓몬. 네. 그것만 해도 너무 신기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막 쫓아다니면서 그게 이게 발전이 된 계기가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큰 계기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가상현실이 이제 이슈가 됐을 때는 이제 VR이 괜찮을 거라고 인식이 많이 했죠. 몰입도가 높으니까. 그래. 인간의 욕망이 어쨌든 무언가를 체험할 때 실제가 같은 느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VR이 굉장히 뜰 거라고 생각했지만 AT&T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었죠. 그렇죠. 무게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어떤 뭐 전선도 복잡하고 참 사용하기 좀 불편해요. 근데 AR이라는 거는 이제 현실의 가상을 그렇죠. 전강시키는 기술인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부터 스마트폰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R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죠. 가능성을 더 높게 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 영상을 준비해 보았거든요.
한번 보고 있을까요? 네. 3D 그림 그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게 모니터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 미술 3D 도구고요, 디지털 도구고요. 단순히 게임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채색을 하고 계시는 예, 그렇죠. 그림 그리는 거죠, 지금. 드디어 인체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중등 교육 과정에 이런 디지털 도구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불편하다. 그 불편함이 이제 계속 이제 편안함으로 그렇죠. 가고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고 있나요? 그 흔히 말하는 HMD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무게, 그렇죠. 가격, PC 기반으로 이제 선이 연결되어 가지고 보통 선이 달려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꼬리 예, 꼬리 쳐가고 이제 뭐 체험하다 보면 빙빙 감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맞아요, 몸을 맞아요. 닿으면서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막. 포스로 네, 맞습니다. 맡기는 것처럼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오클러스 캐스트 2가 나오면서 가격대는 지금 한 60만 원대, 50만 원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메타가 지금 전략적으로 그런 걸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선도 이제 무선으로 바뀌었죠. 이게 지금 오클러스 캐스트 2가 저장비인데 선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장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이게 비즈니스 시장의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에 지금 구축이 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나요? 산업 그래프상으로는 급상승 곡선을 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IT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어떤 그 기술력이나 제품의 생산력이나 활용도를 보고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부의 가치가 있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도 IT 쪽으로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승 곡선인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활용되느냐의 문제점들은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사실 좀 부족하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좋은 기계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담아서 써야 되고 이게 게임으로만 머물게 되면 사실은 좀 어느 순간 또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 의료, 국방, 뭐 여러 산업 분야에 정말 필요한 요소로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그럼 상당히 가치가 더 높아질 거죠. 지금 요즘 뭐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서 네, 많은 맞습니다. 게 있는데 요즘 네. 뭐 북한이나 돼야 실제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지 대부분은 다 시뮬레이션으로 다 그렇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 또 쓰이는 게 VR부터해서 증강현실로 네. 실질적으로 다 가상 훈련 같은 것들 가상 훈련들을 다 네.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교수로 계시면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많이 교육을 하실 텐데 영산대 교수로 계시잖아요. 네, 이제 예. 여기만의 뭐 영산대만의 이거 좀 차별되는 교육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옆에 김태형 교수님도 계시지만 현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하신 분이 계시고 또 저는 이제 뭐 연구자 입장이긴 한데 이제 네. 그래픽 파트를 맡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이 예술하고의 관련성과 뭐 예술이 사실 기술 배경으로 지금 거의 지금까지 왔거든요. 확장돼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쪽 분야를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가치는 단순한 게임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게임이 문화로 이제 안착시킬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상상력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뭐 상상하는 것이 부모님의 현실 기술이 적용된 하나의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학부의 장점은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저희 학교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게임이 문화로, 상상이 현실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게임 업체도 가겠지만
게임 개발을 하는 친구들은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솔루션 업체도 되게 선호를 많이 하고요. 또 게임이 좀 예술 분야다 보니까 질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솔루션 업계에서도 그런 걸 디테일을 굉장히 잘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임상국 교수님은 네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학생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이렇게 지금의 시대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잘하고 이런 개념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창의적인 어떤 그 환경, 창의적인 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가지고 놀 줄 아는 친구 잘 노는 친구들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다라는 의미도 과거의 그냥 재미보다는 좀 더 확장돼 문화를 가지고 놀고 문화를 즐길 줄 알고 그런 감성과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앞으로는 정말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포커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세상 밖으로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에너지나 능력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아마 정말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 잘 노는 친구들 좀 와준다면 땡큐. 약간 홍보하신 거죠? 예. 살짝 홍보 느낌이 났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그만 물러나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